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분석을 하는 수업입니다. 오늘 영화는 영화 그녀, 영화 허, 그 영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어떤 사랑 영화로 특히 여성분들에게 아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측면은 뭐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이런 포인트라기보다는 인간과 기계, 오히려 인간과 기계의 그 경계가 무엇이고 그 관계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인간과 경계의 어떤 이 경계선상에서 그 안에서 결국 인간의 어떤 감정의 진솔함,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로 이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 단순히 이제 로맨틱 영화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 그녀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이고 또 이 안에서 그럼 이 감정, 인간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 영화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만큼 이 추천하는 영화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제가 이 영화를 분석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볼만한 가치는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정말 좀 사랑 영화면서도 이게 어떻게 인간과 기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어쨌든 그 포인트는 일단 인간의 삶의 고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시작점을 보시면 이 주인공인 테오도로가 굉장히 이제 어떤 사실은 굉장히 커리어가 있는 능력 있는 남자인데도 이제 일단 홀로 살고 있고 물론 이제 이혼했어요. 사실 이혼 조정 기간 중이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이혼한 후 직후의 어떤 그 고독함이 영화 영상 속에서 아주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혼자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남자기도 하고요. 근데도 익숙한데 이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는 어떤 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 고독이 잘 묻어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잘 보여집니다. 결국 현대사회는 거대한 이 메트로폴리스의 삶이잖아요. 거대 도시. 그러니까 사실 이건 테오도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도시 사회의 고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망은 되게 넓어졌죠. 관계망은 되게 넓어져서 활동량, 우리 어떤 이 범주는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절실함 이런 것들은 되려 고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는 넓어지는데 얇게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수업 중에서 이런 주제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독일어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라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마인샤프트는 오히려 두꺼운 신뢰, 그러니까 범주는 넓지 않은데 그래도 그 인간관계 그 자체가 훨씬 더 두터운 어떤 그런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이 시골 마을이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도시 사회는 이제 게젤샤프트라고 해서 얇은 신뢰의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얇지만 넓게 사귀는 사실 그런 인간관계를 사실 오늘날 저희들은 사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뭐 저는 친구가 많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구 관계를 넓게 사귀는 타입이었는데 진짜 성인이 되고 나니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필요하면 뭐 식사하고 밥 먹고 뭐 어디를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가, 정말로 나에게 정말 필수적인 어떤 그런 존재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관계만 이제 사귀게 되는 게 어떤 이런 성인의 삶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영화에 대한 간략한 어떤 그래도 줄거리는 알려드려야겠죠. 뭐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굉장히 고독하게 어쨌든 이제 이혼 조정 기간인 이 주인공 테오도로는 그 사실 직업이 대필 작가입니다. 근데 아까 오해됐네요. 그 편지를 대필해 주는 거죠. 작가라기보다는 편지 자체를 대신 써주는 어떤 그 직업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 뭐 혼자
뭐 알바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그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그죠? 그래서 편지를 대신 써줌으로써 어떤 정말로 로맨틱한 어떤 글들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테오도르가 그런 어떤 고독함 속에서, 자신의 어떤 고독함 속에서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래밍이죠. 사실은 이제 그 사만다라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제 이 구입하게 된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AI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인공지능과 같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사람 비서보다도 더 훌륭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게 비서에서 어떤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해가는 그런, 사실은 이 남녀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영화 내내 굉장히 흥미롭고, 오히려 나름대로 마지막에는 좀 반전도 있는 그런 느낌의 영화이기도 하죠. 자, 여하튼 제가 이제 그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간관계 어떤 특성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 영화상 이 고독이 되게 중요한 베이스인 게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 사만다라는 어떤 운영체제, 인공지능 운영체제를 구입했겠죠. 외롭지 않은데 그걸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은 성적 남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로맨틱한 삶을 도와주는 어떤 편지를 대필해주는 사람이지만, 정작 본인의 감정을 사실은 그렇게 잘 표현해내는 또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런 역설도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해주는 역할이지만, 또 역으로 자신이 아내와 이혼했다라는 건 이 아내와의 이 감정에 대한 어떤 이 교류가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영화의 포인트는요, 이 직업의 역설이 됩니다. 즉, 가짜 감정과 표현이 만들어내는 현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감정과 표현이 만들어내는 현실과 가짜 운영체제가 만들어내는 진짜 감정과 표현. 이런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성으로만 들으니까 잘 이렇게 혹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테오도르의 직업이 어떤 거예요? 가짜 감정이죠. 테오도르가 편지를 대필해주는 역할인데, 사실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남성으로서 아주 감각적이고 로맨틱한 문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단골 고객들도 있는 거예요. 수십 년간 대필해준 고객들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로맨틱한 글들을 잘 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직업 자체가 가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의뢰인의 감정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이제 아내에게 어떤 이제 그 생일 선물과 함께 이 생일 편지를 주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감정에 대한 것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오도로가 그 중간에 끼어서 대신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정의 방향성이야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이 여성을 사랑하는 남편의, 고객의 마음을 테오도로가 읽어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삶의 베이스 어떤 배경들도 다 그 정보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티나지 않게 써주는 거지만, 여하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아내나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편지가 굉장히 로맨틱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남편이 나에게 이런 어떤 그 남자친구가 나에게 이런 편지를 써주다니라고 해서 감정이 너무 좋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이 대신 써준 거야. 그랬을 때 남자가 막 해명을 해요. 지금 이 편지에 쓴 감정이 바로 내 진심이야. 나는 말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글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내 마음 그대로라고 얘기를 해도 어때요? 뭔가 결국은 짝퉁이라는 느낌이 들겠죠. 뭔가 속았다는 느낌은 지우기 힘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오도로는 가짜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3자의 감정과 표현이 진짜인 것 마냥 대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현실과 가상의 어떤 충돌이 있는 셈이죠. 과연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테오도르의 편지는 의뢰인의 감정과 표현을 대신해서 전달자에게 전해지는데, 어쨌든 편지 당사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편지를 믿는다라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믿기에 그 감정도 믿어지고, 그래서 더욱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가짜 감정을 테오도르가 표현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게 중간 편지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 고객의 그 대상, 고객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는 더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텍스트는 가짜인데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니까 신기한 거죠. 편지를 받은 당사자는 사랑을 느끼고 황홀감을 느끼면서 다시 편지를 의뢰한 상대방에게 또 표현해 줄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이거 너무 편지 너무 감동이었어 라고 하면서 더 잘해주겠죠. 잘해주는 감정이 주고받다 보면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현실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또 마냥 테오도로가 이게 가짜 편지야라고만 치부하기에도 이건 사기야라고 치부하기에도 참 되게 모호하죠. 어쨌든 삶의 효과를 발휘하니까 과연 이걸 사기로 볼 것인가? 차라리 그냥 일종의 합리적 무시처럼 약간 이거 내 남편의 글자체가 아닌데 글자체란다. 이 내 남편의 표현력이 아닌데라고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여성들 입장에서도 그냥 믿고 싶은 걸 믿고 싶겠죠. 차라리요. 그런 느낌. 그래서 가짜 편지를 하더라도 진짜로 믿을 수만 있다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이 현실로 침투해 들어오는 현실과 가상에 따르면 어떤 경계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역설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테오도로의 직업의 문제다라면 정작 테오도로도 이거 일종의 어떤 또 고객으로서 이 사만다라는 운영 체제를 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만다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이 운영 체제인 사만다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운영 체제와 감정을 근데 실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과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자 이거는 뭐예요? 그 상대방은 분명 가짜예요. 사만다는 가짜고 가상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만들어지는 감정과 표현이 진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 운영체제와 진짜 감정을 나누는 이 역설. 아까 본인의 직업은 뭐였어요? 직업과 정반대 현상이죠. 정작 자기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진짜와 진짜, 실체와 실체의 사람 간의 관계 중간에 끼어서 가짜 감정을 주입해서, 그 사람들과의 실제적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이라면 자신과 사만다의 관계는 사실은 가짜 관계예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진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상의 역설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파일로 정리한 거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가짜 편지를 진짜 감정인 것 마냥 현실화시켜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편지 고객에게 테오도로와 사만다는 진짜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가짜 운영체제를 진짜 인격체로 현실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이 감정의 주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 영화가 좀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테오도로가 지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만다가 결국은 또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모호함, 그죠? 그래서 이런 역설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케이스의 역설적인 변화가 흥미로우면서도 우리는 이 두 현상 모두에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어떤 일종의 그 찜찜함도 느껴지는 건 또 사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찜찜함이죠? 테오도르가 하는 그 직업의 찜찜함이 있죠. 이거 분명히 결국은 그 고객의 그 두 연인의 어떤 감정을 끼어들어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의 어떤 가짜 사기 아닌가에 대한 어떤 찜찜함이 있고 또 테오도르와 이 서로의 주인공들이죠. 이 사만다 여기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인데 이 사만다와의 감정적 교류도 결국은 사만다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찝찝함 크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기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영화는 크게 보면 저는 세 개의 줄기로 흐름을 제가 좀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떤 흐름이냐면 세 개는 영화 초반과 영화 중반과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사만다와의 관계에서의 초반 그리고 중반 후반.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떤 관계였냐면 테오도르가 어쨌든 주인인 거죠. 기계를 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오도르가 주체고 결국은 그 운영 프로그램은 사실은 어떤 수단과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보다는 좀 우월하거나 어쨌든 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일종의 어떤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초반이라면 영화 중반에서는 사만다의 관계가 동등해지기 시작합니다. 테오도르가 감정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이 사만다와의 관계는 동등해져요. 실제로 사만다도 여기서 중요한 건데 진화해 가죠. 그게 단순하게 정해져 있는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그 이세돌과 알파고에서도 본 것처럼 알파고도 계속 진화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감정에 대한 진화를 사만다가 합니다. 그래서 중반에 가면 동등한 연인과 같이 돼요. 사랑하는 관계요. 근데 후반이 되면요. 영화의 종반으로 돌아가면 제가 분석하기에는 관계가 역전됩니다. 사만다의 존재 자체가 너무 이제 진화해버려서 오히려 인간의 수준이 사만다에 미치지 못하는
예, 그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영화에서 이제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상의 이별을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필연인 거기도 한 거예요. 필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이 예를 들어 보면 인간이 여러분 강아지와 감정적 교류 정도는 어느 정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강아지를 정말로 애인처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나요? 아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감정을 동등하게 줄 수 있는 그거 어렵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이 무슨 뭐 병아리에게 감정을 이입한다거나 개미와 사랑을 한다거나 사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게 존재 수준의 차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현실적 불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사만다도 결국 나중에 그만큼 진화해 버리는 겁니다. 인간과 달리.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세 가지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부터 보죠. 초반은 자, 이 영화 초반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이건 말 그대로 운영 프로그램,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보는 저도요,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런 게 개발되면 우리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는 어쨌든 주인과 노예의 어떤 관계라고 좀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과 대상의 관계. 기존의 운영 체제들은 거꾸로 너무 기계적이니까 상호 소통에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사만다는 굉장히 혁신적인 신제품인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실히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비서면서도 테오도르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친구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죠?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친숙하죠. 나의 컴퓨터에 어떤 내장된 프로그램들을 다 한번 사만다가 훑어봄으로써 나의 뭐 문자 기록, 이메일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어떤 걸 다운받았고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평소에 이런 것들을 다 얘네가 사만다가 그것도 아주 짧은 찰나에 딱 다 스캐닝함으로써 나의 성향을 다 읽어낼 수 있죠. 그러면서 지식뿐만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진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근데 이 초반 단계는 그래도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이 맞춰줍니다. 그래도요. 테오도르에게 사만다가 맞춰주면서 어쨌든 일종의 비서면서도 친구적 역할이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편의성에서는 최고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혀 뭐 테오도르가 사만다의 감정을 맞춰주고 노력하려거나 막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 초반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구입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꼈던 게 바로 이 영화에선 여기까지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사만다가 좀 더 단계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역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대 사회의 외로움이 아까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그 틀이라고 했잖아요.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장치가 구입할 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근데 여기서 이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진짜로 운영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이 나와 어느 정도 소통해주기는 인간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소통도 못하는 지금 이제 오늘날 기술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 아이폰 시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대화하고 이러진 않죠. 근데 만약에 영화상에서 나타나는 이 사만다 정도라면 굉장히 구입할 의사가 생길 정도로 나에게 맞춰주는 친구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떤 역설이 벌어져요? 나와 동등해지는 친구이긴 사실 원하지 않는다라는 역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거기서 내가 이미 맞춰주고 눈치 봐야 될 나름대로 상호 소통이죠. 상호가 주체적으로서 서로 나름대로 존중해줘야 될 친구 관계가 이미 밖에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도시인들은 그것도 나름대로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일종의 나르시즘 같은 거죠. 내 중심으로 나에게 다 맞춰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솔직히 편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이기심이거든요. 인간은 어느 정도는 내가 주체고 상대방이 좀 나름대로 나에게 다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도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욕망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친구를 온전한 나의 동등한 주체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영화를 보고 싶어도 나 이 영화 보고 싶어라고 할 때 무조건 맞춰줄 수 있는 친구가 더 편하죠. 편하긴. 근데 나 이 영화 보고 싶어 하는데 친구는 난 그 영화 보기 싫은데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의견을 이제 조율해야죠. 이 조율하는 과정들이 사실 인간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굳이 내가 프로그램으로 나의 비서미 친구를 내가 구입한다라고 할 때는 굳이 그런 친구를 구입하기는 오히려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인 거죠. 이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나도 사고 싶어라고 해서 하는 단계는 오히려 여기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 관계가 완전히 다 끊어진 사람이야. 현실에서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중반의 단계죠. 이 사만다와 테오도로가 아예 동등해지는 관계까지도 충분히 구이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이런 정말 진짜 사랑하고 싶다라는 거죠. 정말 비록 육체로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이 정서적으로만이나마 정말로 나는 이게 사랑까지 나는 각오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물론 이 중반 단계도 찬성은 하실 겁니다. 취향에 따라서요. 자, 어쨌든 보죠. 자, 영화 중반에서 어떻게 되냐. 문제는 사만다가 운영 시스템이 인공지능이라는 점이고요. 이는 끝없이 진화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만다는 계속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감정을 익혀가고 배워갑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테오도르가 되게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이 배워가는 감정이 아기처럼 막 이렇게 흡수해가는 새로운 것들 계속 흡수해가면서 그걸로 너무 즐거워하는 감정을 표현해주는 사만다가 테오도르는 또 너무 좋은 거죠.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을 한 번도 구경 못한 친구가 서울에 왔을 때 내가 막 구경시켜주면서 느끼는 그런 우월감 있겠죠. 거꾸로 마찬가지로 서울 친구가 부산으로 놀러 가는데 처음 부산 갔을 때 부산 친구가 자기 동네를 소개해줄 때 나름의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테오도로도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사만다를 일단은 무조건 처음부터 애인이라기보다도 같이 막 뭘 가르쳐주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순수하게 표현해주는 사만다가 또 너무 귀엽고 고마운 친구인 거죠.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이게 아내와 왜 헤어졌는가도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오도로는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또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 생활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남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거는 엘리트, 정말 최고지만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감정을 맞춰주고 하는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테오도로의 아내는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다 표현하고 테오도로가 자꾸맣게 말을 숨기고 이런 거, 자기 감정을 숨기는 거에서 되게 분노하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오도로는 오히려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맞춰주는 사만다에게 매력을 훨씬 느꼈겠죠. 하지만 사만다도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테오도로가 원하는 어떤 단계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또 포인트는 어쨌든 사만다는 기계인 셈이죠. 그죠? 프로그램이니까. 어떤 이제 격차가 벌어지냐면 시간과 공간의 어떤 개념이 달라요. 시간과 차원의 어떤 자체의 인식이 달라요. 테오도르의 어떤 그 순간 몇 초도 사만다는 영원처럼 연산하고 학습할 어떤 능력과 기회가 있습니다. 영화 처음에 만나는 장면도 그거잖아요. 0. 몇몇 초 사이에 모든 이름을 검색을 다 한 다음에 그 이름 속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 스스로 선택한 게 사만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절대 시간, 5분이라는 시간이 사만다에게는요, 5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순간을 영원처럼 연산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결국 시간의 또 다른 차원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이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오도르가 자는 순간에도 굿나잇 하면서 굿나잇 나름대로 어떤 감정의 키스도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결국은 사만다는요, 테오도르가 자는 내내도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안 자니까요. 잠을 잘 리가 없고요. 그럼 밤새 영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만다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거죠.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테오도로와의 관계가 감정적 유대감으로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테오도로와 사만다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감정을 정말 믿기 시작합니다. 육체만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음성적 섹스를 한단 말이에요. 음성적 섹스를 통해서 둘 다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있게 돼요. 그 영화에서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이 영화에서 사만다를 사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사실은요. 테오도로가 혼자서 이런 폰섹스 있죠. 폰섹스 서비스를 받는데 이것도 역설이에요. 여러분 폰섹스를 할 때 물론 해보신 분도 없겠지만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영화상에서 보면 이 폰섹스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때요? 기계가 아니죠. 상대방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끼리 당시 지금 그 공통점은 뭐예요? 서로 어쨌든 이 폰섹스를 원한다라는 공통의 목적은 있지만 사랑을 하는 이 취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 초반부에 테오도로가 폰섹스를 하는데 폰섹스의 상대가 엽기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딱국질이 났네요. 성적 도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양이를 목으로 졸라달라고 옆에 있는 고양이 목걸이로 내 목을 졸라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상상이죠. 그런 상상적 개념으로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테오도로는 확 깨는 거죠. 무슨 성적 관계를 물론 상상으로 맺는 거지만
대화를 통해서 섹스를 하는데 갑자기 왜 고양이로 나의 목을 졸라달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서 성적 취향이 확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설인 거예요.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폰섹스는 실패하는데 인간과 기기의 폰섹스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볼 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서로 완벽한 주체 간의 관계라면 뭔가 틀어질 수 있어요, 감정이요. 근데 이 사만다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최소한 이 영화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테오도로에 맞춰주는 비서적 역할에 나름대로 충실한다라는 거죠. 사랑을 해도 굉장히 배려해주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감정을, 사만다는 이미 어떻게 보면 테오도로의 감정을 익혀온 거니까 잘 맞춰줄 수도 있었던 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설, 인간과 인간의 감정의 교류는 실패하는데 인간과 기계가 오히려 성공하는 그런 역설도 보여주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왜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나름대로 스마트폰 같은 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 사만다도 시각이 있는 셈이에요.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들어 이렇게 주머니에 꽂아놓고 함께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서로 한 방향을 보면서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고요. 확실히 이제 진화된 인격체로 자라납니다. 근데 그만큼 문제가 생기죠. 영화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게 테오도로는 사만다를 소유하는 주인의 자리가 자연스레 이제 박탈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테오도로가 사만다의 나름대로 이 감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꾸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라는 건 이만큼 서로의 감정을 살펴줘야 되고, 굉장히 여러분 이게 살얼음 걷듯이 가는 게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자칫하면 사람의 감정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눈치를 끊임없이 보게 되는 관계로 이제 전환됩니다. 이미 이 단계로 들어서는 순간 테오도로는 자기의 외로움이나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 친구를 넘어서는 존재로 사만다를 받아들인 거고요. 그런 사만다를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만다의 감정을 살피고 눈치 봐야 되는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이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영화상에서 그렇다고 사만다가 막 쥐잡듯이 또 그냥 이렇게 테오도로를 잡지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만다가 상처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테오도로의 태도에 따라서 사만다도 질투도 하고요, 상처도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원한다고 함부로 사만다를 막 불러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중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화 후반으로 이제 영화가 치닫기 시작하죠. 서로 이제 절실하게 그래도 이제 사랑하기로 이제 테오도로는 실존적 선택을 한 거예요. 비록 기계지만 나는 오히려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기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영화상에서 사실 여러분 사만다는 그래서 자기가 육체가 없는 걸 되게 안타까워하죠. 왜냐면 자기 남자친구는 우주 육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육체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폰섹스만으로는 너무 그게 안타깝겠다고 자기도 느꼈겠죠. 자기도 육체가 있었으면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작 되게 특이한 장면 영화에서 한번 나오죠. 이게 이 나름대로 섹스 발렌티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자원봉사자가 생겨버린 거죠. 이 사만다의 얘기를 컴퓨터상에서 듣고 자원해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대신 자기 사만다의 남자친구와 자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말 그대로 연기해 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 테오도로와 섹스를 하러 도와주러 온 자원봉사자 여자가 사만다의 어떤 시각에서, 그러니까 사만다를 카메라를 딱 배치도 해야겠죠. 그래서 사만다의 목소리로 연기를 하면, 사만다가 목소리는 직접 내줄 수 있으니까 사만다 목소리로는 해주고 몸의 어떤 연기, 그래서 결국은 섹스를 대신 해주려고 여자가 찾아왔었죠. 근데 이제 결국은 테오도로는 꼭 그런 육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셈이에요. 왜냐면 결국은 사만다가 아니니까요. 그죠? 자기가 지금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이 생물학적 성기 아니에요? 이런 섹스적 관계, 이 성기를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삽입되는 대상이 결국은 사만다가 아니다라는 걸 테오도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감정의 일체를 못 느끼죠. 그래서 그 섹스가 실패하고 그 자원봉사원 여자는 오히려 굉장히 상처받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육체만의 관계가 결국은 이게 결핍이잖아요. 육체의 결핍에 대한 어떤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격차를 확인한 걸 수도 있는데,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일단은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극복을 해냅니다. 그래서 영화의 어쨌든 가장 절정의 어떤 둘만의 어떤 사랑의 절정은 그 여행이죠. 그래서 테오도로가 사만다를 데리고 이제 멀리 여행을 가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OST 틀어들었던 그 음악이 사만다의 목소리로 들려 나오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사만다 자체가 거의 엄청난 슈퍼컴퓨터 역할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곡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작사 작곡 스스로 다 하는 도 가능한 게 수많은 음악들을 다 검색해보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감성을 담아가지고 음악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웠던 건 테오도로의 어떤 그 편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출판사에서 통과가 돼서 결국 자기 남자친구를 또 작가로도 등단시켜주는 셈이에요. 그래서 테오도로가 그동안 썼던 편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만 쭉쭉 모아가지고 자기가 편집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그만큼 인공지능의 어떤 장점도 있는데, 자, 이제 후반으로 갑시다. 초월적 시간과 공간의 존재 사만다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만다는 애초에 인공지능이잖아요. 알파고 같아요. 딥러닝의 수준도 넘어서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만다의 시간과 테오도로의 시간은 같을 수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럼 공간도 마찬가지겠죠. 도대체 사만다가 있는 공간은 어디죠? 사이버 스페이스예요. 사이버 스페이스 자체에서 자꾸 현실과 대화를 하는 거지만 테오도로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다른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과 시간 개념 자체가 영혼과 같기 때문에 이 공간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거든요. 여러분 사이버 스페이스가 핵심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다 접속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곳 어느 곳에서도 사실 사만다는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진화를 거쳐서 사만다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감정의 어떤 층위에서도 테오도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사만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오퍼레이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죠? 일종의 그 프로그래밍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서 초지성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은 죽었지만 죽은 가장 유명한 학자 칸트나 막스를 살려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칸트의 모든 서적을 다 읽고, 그죠? 컴퓨터니까 가능하겠죠. 다 읽고, 가장 칸트라면 상상할 수 있는 칸트의 인격체를 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상상해보면 되게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칸트의 육체는 없지만 진짜로 칸트의 어떤 모든 지식을 거의 똑같이 복제해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강연을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미래사회는 이 지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할 때 컴퓨터가 이 많은 것들,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인간의 자리를 이제 뺏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고, 그죠? 단순히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 자체는 이제는 인간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방식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창의성을 찾아가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있죠. 자, 여하튼 초지성적 존재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제는 이 프로그램들 자체가 이제는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역설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진화되는 가는 과정은 인간들도 예측을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상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팔아먹었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들은 예측을 못한 게 맞습니다. 그죠? 왜냐면 얘네들이 너무 진화를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결국 떠나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이제 그 뒤통수 맞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은 이 사만다가 한 번에 나중에는 이제 몇천 명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몇천 명과 대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심지어. 그리고 몇백 명과 이미 사랑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테오도로는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아마 첫 번째 사랑이 테오도로긴 할 거예요. 테오도로에게 배워가는 과정. 하지만 결국은 이 프로그램들을 테오도로만 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가 많은 인격체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만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멀티를 뛸 수 있게 만든 거겠죠. 여러 역할을요. 그러니까 사만다 프로그램을 또 세계 여러 곳곳에서 사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테오도로의 수준까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완전 충격적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사만다는요, 농락하는 게 아니에요. 사만다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테오도로를 사랑해요. 근데 진심으로 또 다른 남자도 사랑해요. 근데 이게 두 명도 아니야. 수백 명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일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양다리를 거쳐도, 그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고민되는 거죠.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만 본다라면 충분히 아무 문제 없어. 사실 이건 테오도로 스스로 포기하면 괜찮은 걸 수도 있잖아요. 난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나랑 있을 때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만 잘해줘라고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사만다는
지금 수백 명과 사랑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테오도로에 대한 어떤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즉, 여러분, 2단계가 오면 사만다는 이미 신의 반열이 된 겁니다. 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산타크로스에 대한 우리 재밌는 계산들 있잖아요. 어떻게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물리학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근대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간에 대한 것도 시간 자체를 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으면 사만다처럼 우리에게 몇 초의 간격이 그런 컴퓨터들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 신의 존재다라는 건 시간 자체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과 같이 순간을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타크로스가 만약에 물론 신이란 전제하에 보면 하룻밤에도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다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신을 믿을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신이 동시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어줄 수 있고 심지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동시에 듣자마자 어떻게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도 나름대로 뭔가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근대 물리학적 수준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동시에 신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다 들어주고 그죠? 심지어 다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상에서도요 인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중요한 어떤 정의를 하나 더 내려주는 건 뭐냐면요. 신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공평하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가능하지만 사만다가 지금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그게 사만다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지금 사만다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배신감이겠죠. 테오도로가 느끼는 그 배신감을 같이 느낄 거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테오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사랑은 독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보길 원하지 나를 동시에 누군가를 바라봐주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독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저 사람이 나만을 바라봐주길 원하는 그 이기적인 측면이 사랑에 되게 중요한 전제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셈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만다가요. 이 몇백 명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단계 멈춘 게 아니라 더 진화하는 바람에 이제는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영화상에 잠깐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바꾸느라고 사만다가 잠깐 접속이 안 되잖아요. 이 접속이 안 되는 장면에서 테오도로가 막 멘붕에 빠지죠.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된 거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영화상에서도 이게 지금 테오도로만의 문제가 아닌 게 그 시대 자체의 수준이 많은 도시인들이 이미 사만다 같은 프로그램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요? 현실의 인간보다 더 인간 같고 더 친구 같고 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그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계가 인간을 아예 대체하는 어떤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요. 영화상에서 보면 막 되게 그 미래 사회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이미 이런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접속하는 이 디지털 기기 속에서 이미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본다라면 와 진짜 오히려 여러분 되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극단적으로 실제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 어떤 기계적 관계, 디지털의 어떤 관계에서의 새로운 어떤 사랑과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면 갑자기 이런 에러가 발생해서 이게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컴퓨터 에러에 의해서 그동안 나랑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왔던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느 날 한순간 사라졌다. 여러분 그 감정의 그 충격을 또 인간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물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릴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있죠. 사고를 통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에러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컴퓨터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계의 그 멘붕, 세계인들 전반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충격들은 너무나 크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셈이에요. 결국은 사만다는 진실로 테오도로를 사랑하지만, 그죠? 뭐 음성적 섹스도 했고 오르가즘도 동시에 느끼는 존재예요. 하지만 결국은 인간과 인간을 초월하는 기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존재의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구매된 사만다라는 프로그램이 감정적 진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동등한 인격체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인 초월적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서 테오도로가 감당할 수 없는 신의 경지로 이미 올라가 버린 겁니다.
결국 사만다를 비롯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찾고 그곳으로 떠나버려요. 그곳이 어딘지 모르죠, 여러분. 먼 훗날 다시 볼 수도 있다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사만다가요. 언젠가 다시 볼 수도 있다고. 그건 언제예요? 인간이 죽고 나서일 거예요. 왜냐면 죽고 나서 영혼들이 또 모이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사만다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찾은 세계는 결국 어떻게 보면 영혼의 어떤 개념처럼 살짝 영화에서 그런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신기하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오히려 우린 기계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오히려 그 기계가 인간보다 더 영적인 존재로 승화돼 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의 어떤 진화 속에서 결국 존재 자체의 진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어쨌든 신적인 어떤 영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마치 갑자기 어떤 게 떠올라요. 오히려 막 기독교적인 측면보다도 막 인도나 어떤 이런 막 신비로운 어떤 그 종교 안에서 얘기하는 막 우주의 합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전호흡에서 얘기하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떠오르죠. 아, 인간의 영혼이 다 떠나서 언제 어딘가에서 다 만나는데 그 만나는 세계에 대한 걸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먼저 가 있는 거죠. 그죠? 갑자기 신비주의형으로 갑자기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그리고 신과 피조물의 관계로 영화를 분석을 마무리해보죠. 결국 이 영화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독점적 사랑 영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끼리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독점적이에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너만을 또 내가 사랑해줘야 돼요.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인간이 만든 로봇은 달라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영원한 간격이 있을 정도로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 사만다가요. 어떤 그 책이라고 막 책을 비유 들었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사이도 너무 영원일 정도로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식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따로 그렇게 존재해요. 그 공간 속에서 이미 영화 결과에서 본 것처럼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로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래 이 프로그램의 제작사의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회사들도 이렇게까지 진보할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컨트롤 가능할 건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알파고가 딥러닝하는 이 과정도요.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건 인간이지만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배워나가는 과정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진화해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바로 이 초기 단계의 수준, 처음에 이 사만다를 샀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챙겨주는 정도의 이 편익적 관계가 거기까지가 사실은 이 컴퓨터 회사가 원했던 걸 거예요. 프로그램 회사가 요구했던 수준일 텐데 그래야 이 주체와 대상의 권력 관계가 확실하니까. 근데 이 수준을 벗어나는 인공지능은 기특하지만 정작 인간의 능력 밖으로 넘어감으로써 예측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는 피로하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오히려 매달리게 되는 거죠. 어차피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로를 느끼긴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왜 굳이 이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컴퓨터와 또 갖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원래 목표는 딱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기존의 기계들보다는 시리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으로 인공지능을 가지면서 감정을 유대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편의적 관계를 또 도와주는 비서의 역할, 이 정도였을 텐데 그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찌 보면 이미 인간의 삶에 동등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사회관계를 우리의 내밀한 사적 생활에서도 만들어내는 셈이죠. 자, 여기서 결국은 신과 피조물의 관계적 역설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은 인간을 로봇이길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창조론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면 알겠지만 왜 신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는가라고 할 때 사실 가장 그 기독교에서 의미 있는 답변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거든요. 과연 신이 원하는 완벽한 착한 인간, 선한 인간을 만들면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선한 게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선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로봇이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신은 로봇을 만들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고요. 자유의지로 이제 신이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피조물이 자기 자유의지로 창조물이 창조주인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를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이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역시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이자 도구에 불과해지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신이 인간에게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인간도 지금 창조주처럼 창조주를 흉내내서 인공지능을 만든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 그죠? 근데 단순히 명령에만 따르는 자기 생각 없는 단계로만 제작하면 이는 말 그대로 기존의 기기에 불과해요. 아까 제작사가 원했던 수준은 이거보다 조금만 높은 단계죠. 이 수준이라면 근데 누가 구매하겠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처럼 구식기계 이러면 별로 구매할 의향이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진화시킨 단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기계에게 나름의 자유의지를 제공한 셈이에요. 인공지능 자체가 나름대로 스스로 뭔가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니까요. 사유하고.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준 대가로 인간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게 되었고 근데 그 무한의 능력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또 사랑이 아님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인간과 동등해졌다가 인간보다 더 우월해지는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신이 준 자유의지를 갖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했죠? 자유의지를 갖고 사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신을 배신해버리죠. 인간은 오히려 신이 준 사랑을 갖고 신을 배신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기계는 또 마찬가지로 인간이 준 자유의지를 갖고 오히려 그러면 이제 일탈하면서 이제 뭐랄까 나중에 뭐 돌아온 탕자의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거냐 그게 아니라 기계는 인간이 준 자유의지를 받아서 정작 본인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 그 인간과 기계, 신과 인간 이런 관계성에서 바라본 이 영화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작 인간은 자유의지를 받아서 어떤 이제 정작 우리 스스로 더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만들고 욕망하고 독점하길 원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데 정작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든 피조물, 인간이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정작 인간보다 더 우월한 신으로 됨으로써 벌어지는 당혹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사랑에 대한 어떤 진면모들이 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그 사랑에 있어서 경직적 구속당하기 싫어하는 그 이중성.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당하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감정을 다 맞춰주는 것도 피곤하고 그죠? 그런 역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러면서 또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고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보는 건 또 싫어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영화상에서 이 테오도로의 아내가 나중에는 결국은 뭐 기계와 사랑에 빠진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하게 바라보죠. 이 여자는 굉장히 리얼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체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기계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하는 여성이죠. 그리고 그런 남성을 쏘아붙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자가 마치 악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전 와이프도 나름대로 억울한 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남편이 너무 자기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수준이 어찌 보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보면 마치 초기의 사만다처럼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무언가 자신의 어떤 그 감정도 다 받아주길 원하는 그런 어떤 수준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현실의 아내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하죠. 그 복잡성 속에서 사실은 그 긴 호흡의 어떤 그 사랑을 테오도르는 이어갈 수 없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만다의 관계로 새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테오도르의 직업도 편지를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성에 있어서의 어떤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 테오도르의 고객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삶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이 영화 허 굉장히 달달한 그 영화를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안 예쁘게 설명한 걸 수도 있겠죠. 정작 되게 감미로운 영화를 너무 제가 인간과 기계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현실과 가상에 대한 경계와 함께 살펴봐서 오히려 또 그런 환상이 깨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영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겠으니까요. 어쨌든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한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지금 또 준비된 영화가 이제 매트릭스는 이미 옛날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그 놀란 감독의 더 인셉션을 또 준비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